이어서 좀 첫 번째 사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 1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요즘 주식 투자로 고민이 많은 40대 가장입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한 뒤로 크게 수익은 고사하고 조금씩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역시 부동산 불패. 저도 역시 부동산으로는 투자와 실거주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기도 한데 이번에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이 이제 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이제 실거주는 관심 없고 투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담보 인정 비율을 강화한다고 하니 이 15억 원 이상 되는 초고가 아파트는 이제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시킨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정도 아파트를 투자 용도로 살 생각은 없지만 이런 게 사실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어떤 변호사님은 헌법 소원을 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동산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중과세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경협주 한참 유행할 때 건설주로 GS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고민인데 이번 대책으로 더 떨어질까요? HDC는 아시아나항공 인수한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더 밀리네요. 라고 왔네요. 자, 일단 증권 관련 프로그램에 부동산 문의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 증권 쪽에도 좀 리치가 있고 부동산 경기랑 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좀 좋은 사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김부사님. 네. 일단 이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왠지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이거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은 제가 네. 이제 주권 전문가지 부동산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도 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왜 있냐면 이제 그때 한참 쉬울 때 땄거든요. 제가 딸 때는 정말 쉬웠을 때. 너무 쉬웠을 때고 지금은 이제 고시 수준으로 어려워졌죠. 예, 그래서 저는 좀 많이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수도권 주택 가격이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상황에서 정부에서 이제 고강도 대책을 이제 마련했는데 지난번 이제 분양가 상한제 요 이제 정책이 나왔었는데 이게 핀셋 규제라고 딱 하면 네. 이번에는 이제 약간 포괄적인 규제가 아닌가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시킨다라는 이게 대출 안 해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15억, 그리고 네. 시가 9억 원 이상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 비율을 LTV라고 하는데요. 이걸 네. 한 20%로 축소한다. 이런 얘기인데 중요한 건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딱 9억이거든요. 오, 근데 부자시네요. 네. 아니 저도 대출이 있겠죠. 대출이 있겠죠. 하지만 제가 할 때는 이것도 저는 엄청나게 전 더 이상 욕심이 없어요. 이 정도 만족하고 사는데 네. 15억 초과 아파트라. 서울에 물론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강남 이런 지역들. 근데 저는 이제 그 정도면 15억 초과 아파트면 일반 전 국민들 100명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면 한 80명한테 해당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이거? 그렇죠, 사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왜 언론에서 나온 얘기들 보면 막 지금 난리에 난리. 지금 이 규제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사실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우성이다. 근데 그 아우성이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만 아우성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아우성이 마치 전체의 의견인 양 지금 막 떠드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책이 오히려 10억 초과 아파트다. 그러면 지방도 막 이런 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지금 이제 막 부동산 방송 막 하고 막 그런 친구가 있는데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지방이 얼마나 지금 게 심하냐. 15억 초과 주택 전면 대출 금지 때문에 막 언론에서 난리인데 네. 지방이 무너진다 막 이렇게 기사가 나온다고 하던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웃더라고요. 15억 이상 거의 없다. 지방은. 그렇죠. 그래서 전체의 한 얼마 전체적인 주택의 공공성을 따지고 보면 저 싱가포르 같은 나라를 보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게 싱가포르는 결혼을 하잖아요. 네. 결혼을 하면은 그 결혼한 부부를 위해서 단돈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밖에 없어도 10억짜리 아파트를 해줍니다. 오, 네, 싱가포르에서요? 6, 7년 뒤에 나중에 네. 갚든지 아니면 그걸 다시 팔아서 다시 갚으면 되거든요. 거기서 결혼해도 좋겠네요. 그래서 네. 출산율이 높고 결혼율이 상당히 높아요. 네. 저는 주택의 공공성을 조금 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강성실 변호사님도 잘 저는 약간 이런 알아주시면 생각입니다. 좋겠네요. 네.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에요. 이미 가야 되는데. 네네.
네, 알겠습니다. 뭐 네. 이런 생각이고 뭐 주가 얘기하셨는데 GS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배당 받으십시오. 배당. 네, 그리고 요 건설주는 지난번 분양가 상한제 때는 좀 많이 밀렸어요. 네. 근데 올해 이거면은 사실 이거는 딱히 건설사의 크게 악재는 아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 요게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거를 기존의 현재 분양받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시장 문화가 정말 희한한 문화인데 집을 짓기도 전에 이미 지어질 집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돈을 내잖아요, 먼저. 네. 그래서 먼저 대출 받아서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기분양된 물량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저는 그거 소급 적용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과연 네네. 이게 기분양된 물량도 대출 안 돼 이래버리면 분양 받았는데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닌가. 전 그런 부분들 몇 가지 부분들이 좀 약간 궁금하긴 해요. 궁금하면 우리 강성시 변호사님 있지 않나요? 자, 네. 강성시 변호사님, 네. 지금 1216 부동산 대책 이거 어떤 변호사님께서는 헌법 소원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그리고 좀 재미있는 질문이긴 한데요. 이 보통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오면 이 대부분이 세금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네. 일단은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분양을 받았는데 이런 거는 뭐 소급 적용의 문제라서 사실 뭐 딱 언제부터 안 된다, 언제부터 된다 이게 되게 급작스럽게 딱 발표됐단 말이에요. 그 전에 뭐 이제 잔금을 치렀거나 이러면은 뭐 문제가 안 됐겠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했었던 사람인데 네. 그걸 계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금 시기에 대출 받았고 하려고 했던 사람은 이제 안 되는 그런 이제 네. 사태가 발생이 된 거죠. 됐고 일단 그 헌법소원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헌법소원이 어떤 그 변호사 분이 계신가 봐요. 저 누군지는 뭐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저 헌법소원을 했는데 이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더라고요. 해당되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럴 수 네, 있어요. 이 15억 이상 그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계시대요. 하고 계시고 그거를 담보로 또 이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이게 막혀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나의 헌법상 부과되는 그러니까 인정이 되는 기본권이 침해됐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헌법재판소에. 그럼 이분은 뭐라고 주장을 하셨냐면은 나는 10억 이상 되는 내 주택을 가지고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본 대책 그러니까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네. 그걸 못하게 됐고 이로 인해서 내 기본권인 재산권이 침해됐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재산권뿐만 아니라 평등권 그리고 행복추구권이 이제 침해가 됐다라고 해서 헌법조언을 제기를 했는데 일단은 헌법에서 재산권은 인정이 됩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사실 이런 어떤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했을 때는 그게 의회 입법을 통한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정말 급작스러운 정부의 어떤 공권력의 행사에 불과하다. 국회를 통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해서 그러한 주장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분의 주장이 전혀 일리가 없다라고는 보여지진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일정 부분,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네요. 또. 일정 부분 뭐 물론 15억이 정말 엄청난 자산인 거죠. 엄청 그쵸. 자산이고 네네. 말씀하셨다시피 뭐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해당이 되진 않겠죠.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내 재산권이 침해가 됐다라는 주장은 일단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릴 때 이게 너무 과하다 재산권의 침해가 너무 과한 조치다라고 하면은 이제 헌법소원이 인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인용되면 이게 요 정책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헌법에 반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일단은 보시면 또 조세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뭐 조세를 일정 부분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는 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어떠한 식으로 규제를 하냐면 가산세 아다시피 이제 가산세를 부과하고 그러한 식으로 1차적으로 하는데 이게 너무 심하다. 예를 들면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이제 용어의 차이가 있냐면 단순히 가산세 그러니까 탈세를 한 거랑 조세 포탈에까지 이르느냐 그럼 이제 조세 포탈로 인정이 되게 되면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냥 단순한 탈세고 어떤 경우에 조세 포탈까지 이어지느냐? 가격
크기일까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법률 규정이 있어요. 아.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할 네네. 경우에는 이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돼서 이제 이러한 부정한 행위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 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게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게 불법으로 다운 계약서를 뭐 작성을 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네네네네. 떴다방 뭐 네네. 이런 곳에서 이제 청약을 속이거나 뭐 전매 제한 있는 곳들이 이제 청약을 되판다든지 뭐 네네네. 이렇게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렇게나 많은데 이 처벌 규정이 따로 없는지 솔직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여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다운 계약서는 목적 자체가 굉장히 뻔해요. 뭐냐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실거래가보다 다운 계약서의 의미는 실거래가보다 이제 양 당사자가 모여가지고 네네. 그거보다 낮은 금액에 사고 팔았다라고 해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게 지금 허위 거래 가격이잖아요. 네네. 허위 거래 가격이고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목적 자체는 이제 매도인이 양도 차익을 줄여가지고 자신의 양도 소득세를 낮추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매수인 쪽은 이제 취득세, 취득록세. 예, 취득록세를 이제 줄이려고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일단은 다운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면 적발될 경우에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적발이 되면은 내가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과태료가 굉장히 셉니다 또. 세기 때문에 다운 계약서는 모르겠습니다. 뭐 걸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요, 모르겠지만. 다운 계약서 있으니까 업 계약서도 있나요? 그런 업 거- 하기 힘들죠. 계약서를 어떤 목적에서 할까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경우에 따라서 뭐 있을 수도 있죠. 있지 않을까요? 네. 왜냐면 가격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뭐 그런 네. 경우도 있을 수 있을 아.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세금을 더 낸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뭐 업 계약서 이런 거를 작성하기는 그렇죠? 조금 뭐 쉽지 네. 않겠네요. 알겠습니다.